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11회차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요. 가스 절단에서 절단하고자 하는 판의 두께가 25.4mm입니다. 이때 표준 드래그의 길이는 했는데요. 자,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표에 나와 있어요. 판의 두께가 뭐 12mm일 때, 아니면 25.4일 때, 아니면은 뭐 51일 때, 이런 식으로 도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 외우시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25.4입니다. 그래서 저는 25.4를요, 요 25를 이제 거꾸로 써요. 그러면은 52가 되죠. 52에 점을 찍으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5.2mm, 그래서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다른 그냥 뭐 25.4일 때는 5.2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35도씨에서 150kg/cm 제곱으로 압축하여 내부 용적이 40.7L의 산소 용기에 충전하였을 때 용기 속의 산소량은, 자, 산소의 전체의 이제 양을 구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요 압력하고, 이 산소가 압축가스이기 때문에 압력하고 내부 용적을 간단하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50 곱하기 40.7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답은 610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양은 압력 곱하기 내용적,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요. 자, 가스 용접에서 역류 후 역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 나왔죠. 자, 가번에요. 팁과 모재가 접촉했을 때, 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팁에 구멍이 막혀서 이런 역류하고 역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요. 아세틸렌 압력이 가대할 때. 자, 이거는 가소는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압력이 낮을 때는 뭐 역류나 역화가 될 수 있는데, 가대할 때는 아닌 것이 되겠죠. 요것이 정답이고요. 팁 구멍이 막혔을 때나 팁이 가열됐을 때에도 역류 역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피복금속 아크 용접에서 피복봉을 사용하는 용제가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복봉을 사용하는 용제가 아닌 겁니다. 전력 소비량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것은 이제 뭐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용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뭐 피복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용접기어 가부하를 방지하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 피복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아크의 뭐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가나 다는 사실은 틀린 것이라요. 그리고 피복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제가 봐서는 조금 잘못됐어요. 피복봉을 사용하는 용제가 아닌 게 아니고 맞는 것, 요게요. 맞는 것이 해야지 정답이 그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을 맞는 걸로 생각하시고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용해 아세틸렌의 장점 중 틀린 것, 이렇게 했는데요. 자, 아세틸렌에 이제 대해서인데요. 갑은 운반이 쉽고 발생기 및 부속 기구가 필요 없다. 이건 장점은 아니겠죠, 이제. 나거네요. 장점, 뭐, 장점이 되겠네요. 그죠? 장점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용해 아세틸레너 장점 중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운반이 쉽고 발생기 및 보속 기구가 필요 없다. 자, 요거는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압은요, 용기를 눕혀서 사용해도 된다. 자, 눕혀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도가 높으므로 불순물에 의해 용접부의 강도가 저하하는 일이 없다. 자, 이것도 맞고요. 폭발 위험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자, 이 용해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이 이제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용해를 시키는 이유가 요것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요. 아크 용접기는 용접 작업에 적당하도록 어떠한 원리로 제작되어 있는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전압 대전류가 돼요. 이것은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크 용접기는 전압은 낮게 되어 있고요. 전류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류가 커야지 용접봉이 이제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저전압, 저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요. 스카핑어 작업의 설명으로 이제 또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 스카핑이라는 것은 표면층에 있는 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탈탄층 이런 것을 가스 불꽃으로 이제 제거하는 하나의 가스 가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은 용접부의 결함, 뒷단액이 용접 포모 가공 등에 적합하다. 자, 이것은 스카핑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절단이라든지 이제 홈 가공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가스로 불순물만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되어 있고요. 강제 표면의 개재물, 탈탄층 등을 제거한다. 이건 맞죠? 스카핑 토치는 가우징 토치에 비해서 능력이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T1 슬로우 다이버젠터형을 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겠습니다. 직류아크의 특성 중에서요, 전극 물질이 일정할 때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아크 기둥 후 전압은 어떻게 되나? 자, 아크의 길이가 길 때요, 전압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인데, 전압은 이것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크 길이가 길어진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용접봉하고 모재하고의 간격이 길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용접봉을 이제 모재에서 많이 이렇게 띄게 되면은 이제 전압 자체도 이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탄소아크 절단에 압축 공기를 병용한다. 자, 이렇게 된 장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탄소아크 절단 플러스 압축 공기. 자, 공기가 들어가니까 에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크 에어 가우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탄소아크 절단 장치 압축 공기 병용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아크 에어 가우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스 용접 작업에서 후진법에 비교한 전진법의 특징 설명으로 맞는 것. 자, 전진법이죠. 직법이 아니고 전진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용접 변형이 이제 작다. 용접 변형이 이제 전진법은 크답니다. 작은 게 아니고, 나번에 용접 속도가 빠르다. 요것은 느리죠. 용접 속도는 전진법이 느립니다. 비더의 모양이 좋다. 자, 요것이 맞게 돼요. 비더 모양이 좋다가 정답이고요. 용착 금속의 조직이 미세하다. 미세하진 않죠. 이제 조금 거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이 맞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법의 분류에서 아크 용접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겠네요. 자, 아크 용접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유도 가열 용접. 자, 요것이 아크는 없어요. 아크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피복 금속, 아크 용접, 서머지드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 이제 아크 용접.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다 아크를 발생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케이블과 클램프 및 클램프와 용접물로 각 접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접속이 나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요, 제대로 어떤 연결이 덜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아닌 것도 됐죠, 아닌 것. 접속부에서 열이 가도하게 한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제대로 접속이 덜 되어 있으면 그 부위에 열이 발생하죠. 접속부를 손상시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아크가 불안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전력이 절약된 데가 아니고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산소 아세틸렌가스 용접에서요, 추철에 사용하는 용제가 아닌 거, 추철 용제가 아닌 거,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것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추철 용접의 용제는 봉사, 탄산나트륨, 종탄산나트륨. 그러니까 탄산나트륨이 두 개죠. 그래서 봉사 이렇게 되고, 염화나트륨이 아니죠. 염화나트륨은 알루미늄의 이제 용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직류아크 용접어 설명 중 올바른 것 있죠? 직류입니다. 자, 가번에 용접봉은 양극, 모재를 음극에 연결하는 것을 전극성이란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양봉이죠. 양봉은 전극성이 아니고 역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극성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리죠. 역극성은 용입이 깊다가 아니고 깊은 것은 바로 전극성이 되겠죠. 전극성이 깊습니다. 다음번에 역극성은 두꺼운판이다. 두꺼운판은 이것은 또 전극성이 되겠죠. 전극성은 용접 비대의 폭이 좁다. 이것이 맞죠. 그래서 라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이 전극성은요, 전극성은 깊고 좁고 그 다음에 두꺼운 판, 후판, 그 다음에는 속도가 늦다. 요 네 가지겠네요. 깊고, 좁고, 넓고, 두꺼운 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 전극성, 직류 전극성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피복금속 아크 용접에서 모재 일부가 녹은 샘물 부분. 자, 이런 뜻인데요. 모재 일부가 녹은 샘물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녹아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은 요 타원형이죠. 타원형처럼 이렇게 녹은 요 부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요것을 용융지라 합니다. 뭐 용융지, 용융풀이라 합니다. 슬래그는 피복제가 녹아서 이제 비더의 표면을 이제 싸는 것 위에 올라오는 것을 슬래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용착 같으면은 모재 용접봉이 모재에 이제 붙는 것, 달라붙는 것 같이 녹아서 이제 붙는 것을 용착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용입이라는 것은 모재가 녹은 깊이를 가지고 이제 용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제의 연소 시 용접부 보호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 보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슬래그를 생성해서 하는 슬래그 생성, 가스를 발생해서 보호하는 가스 발생 시, 슬래그하고 가스를 합쳐서 두 가지가 다 발생하는 반가스 발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반슬래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슬래그 생성식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폭발 위험성이 가장 큰 산소하고 아세틸렌의 혼합비는, 자, 산소하고 아세틸렌을 섞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 했는데, 이 산소와 아세틸렌 이렇게 지금 비율이니까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산소가 85입니다. 산소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세틸렌은 15가 나옵니다. 산소 85, 아세틸렌 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라번이 됩니다. 이걸 거꾸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구리의 특징을 설명한 곳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습니다. 구리. 가번에 구리는 전기 및 여러 전도성이 우수하다. 네, 맞죠? 유연하고 전연성이 좋아 가공이 용이하다. 요것도 맞습니다. 화학적 저항력이 작아서 부식이 쉽다. 자, 요것은 이제 틀린 말인데요. 부식이 되긴 되는데요. 부식이 좀 강하죠. 이제 부식력이 조금 강합니다.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답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가 부식이 되었을 때는 검은색의 녹이 아니고 녹색의 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라번의 아름다운 강택과 기금속적 성질이 우수하다.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 봉오 피복제로 맞게 된 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티탄계, 라임계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20번입니다. 재료 내 외부에 열 처리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질량 효과라 한다. 이것은 강의 담금질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담금질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원소는 했습니다. 요거는 B가 돼요. B. 봉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일단 담금질성을 개선하는 효과 그냥 B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속 재료, 용접 재료 부분은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죠. 알루미늄 합금 중에 Y합금에 대해서 틀린 것은 Y합금 하면요. 알구마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니켈, 알구마니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인데요. 가번 CO 경화성이 있어서 금형 주물에 사용된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Y합금은 공냉, 실린더, 헤더 등에 많이 씁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다음은요. 알루미늄의 규소를 첨가하여 주소성과 절삭성을 향상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규소가 없죠.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니켈입니다. 규소를 첨가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Y합금은 내연기관 피톤의 고온 부품에 사용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22번을 보겠습니다. 주철과 비교한 주광의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가번을 보겠습니다. 주철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주광이 우수하죠. 나번요. 주철에 비해 용접에 의한 보수가 어렵다. 자, 이 강자가 되어 있는 것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어렵다가 아니고 주철보다는 용접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고 쉽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철로는 강도가 부족한 부분에 사용합니다. 아랍은의 주철에 비해 용융 온도가 높아 주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철이라 하면 어떤 주철을 말하냐? 주철의 세 가지 종류가요. 외우실 때 해, 백, 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해주철, 백주철, 반주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철이 바로 요 해주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해주철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입니다. 탄소광 용접 시 탄소량에 따른 예열 온도가 맞지 않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0.2% 이하는 90도, 그 다음에 0.2에서 3%는 90에서 150, 그 다음에 3%에서 0.45까지는 150에서 260, 그 다음에 0.45에서 800은
뭐 430에서 820이라 했는데 요것이 틀렸어요. 요게 한 260에서요 4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라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탄소광에서 망간의 영향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입니다. 이 탄소광에 우리가 오원소를 이야기할 때요. C, S, S, M, 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SIMN 이렇게 탄소, 유황, 규소, 망간, 인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 망간은 강의 점성을 감소한다. 자, 요거 점성을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 틀린 일단 답이 되겠고요. 주소성을 좋게 하고 S의 해를 감소한다. 맞죠? 강의 단검질 효과를 정대해서 경화력이 큰다. 요것도 맞습니다. 고온에서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6번요. 다음 순금속 중 열전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했는데 이게 이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했죠. AG, CU, AU, AL 요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이제 높은 것은 바로 은이죠. 은이 1등, 그 다음에 구리가 2등, 금은 3위겠죠. 3등, 알루미늄이 4번째가 되겠습니다. 27번을 보죠. 표면경화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됐는데요. 표면을 이제 경화라는 것은 단단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요. 침탄법이라든지 뭐 질합법이라든지, 침탄은 탄소를 침투를 시키는 것이고요. 질합법은 암모니아 가스를 이제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염경화법은 가스 하염으로 이렇게 가열했다가 물을 뿌려주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풀림법, 이거는 이제 응력을 제거하는 것이지 경화를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 이제 뭐 금속 침투법이라고 또 경화법이 있습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저용융점 합금은 몇 도보다 낮은 융점을 가진 합금이냐, 요것이 제가 SN 주석보다 낮은 융점을 가진 합금을 저융점 합금이라고 했죠. 이 주석의 융점이 232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겠습니다. 서머지다크 용접에서요, 다정극 방식에 의한 용접 장치의 분류 중 2개의 와이어를 독립된 전원에 접속하여 용접선에 따라서 전극의 간격을 10에서 30mm 정도로 하여 2개의 전극 와이어를 동시에 높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양의 용착금속을 얻을 수 있는 용접법,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말이 한참 긴데요. 자, 이런 식으로 2개의 와이어를 이제 독립으로 해서요.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녹이는 이런 방법은, 이것은 텐덤식이랍니다. 텐덤식. 그래서 일단 크게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서도 이렇게 나오면은 답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용접물을 정반에 고정시키거나 보강제를 이용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보조판을 붙이는 것으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강제를 이용하나, 고정을 한다겠죠. 고정을 하나, 보강제를 이용하나, 또 보조판을 붙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해서 변형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법이랍니다. 구속법요. 뭐 가열법 같으면은 이제 그 부분, 어떤 특별한 부분을 가열을 하는 것이고요. 역변형법은 이제 변형이 되는 반대 방향으로 미리 이제 변형을 시켜 놓는 것이죠. 도열법은 말 그대로 이제 구리판을 이용해서 열을 다른 쪽으로
분산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도열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벌써 티거 용접기의 특징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가번에 저주파 펄서 용접기와 고주파 펄서 용접기가 있다. 네, 맞고요. 직류 용접기에 펄서 발생 회로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요거도 맞는 말이고요. 3번에요. 전극봉의 소모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자, 전극봉의 소모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이 틀리고요. 20A 이하의 저전류에서 아크 발생이 안정적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가스. 이 불활성 가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알곤가스죠. AR. 알곤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이런 가스를 우리가 불활성 가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용접 구조물로 용접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있겠죠. 용접 순서입니다. 가번에요. 수축이 큰 이음을 가능한 한 먼저 한다. 맞죠? 큰 것을 먼저 하고 작은 것을 나중에 합니다. 나번에요. 용접물은 중심에 대해서 비대칭으로 한다. 자, 이것도 맞죠? 비대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요. 동일 평면 안에 많은 이음이 있을 때는 수축은 자유단으로 보낸다. 33번입니다. 용접 구조물로 용접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되겠어요. 용접 순서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번에 수축이 큰 이음을 가능한 한 먼저 한다. 자, 큰 것을 먼저 하고 작은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번요. 용접물은 중심에 대해서 비대칭을 한다 했는데, 자, 비대칭이 아니고요. 요것은 대칭으로 하셔야 돼요. 대칭으로 한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다음에 동일 평면 안에 많은 이음이 있을 때는 수축은 자유단으로 자유단, 자유끝단이라 이렇게 한다 했죠. 보냅니다. 라번에요. 중립축에 대해서 수축력 모멘트 합은 0이죠. 0이 되도록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 작업의 전류 밀도가 가장 높은 용접은 어떤 것이냐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에 있는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이 가장 전류 밀도가 높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하면은 MIG라 이렇게 하죠. MIG. 미거 용접 이렇게 하는 용접이 바로 이 용접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볼트나 한봉을 피톤형의 홀드에 끼우고요. 모재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요. 볼트 한봉에서 나오고요. 순간적으로 아크를 일으킨다. 이것을 우리가 스터드 용접이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자동 용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에요. 아크 용접 시 정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틀린 거, 정격은 이제 감전이라 했겠죠. 감전 예방하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가번에 정격 방지기를 한다. 이거 맞죠? 용접 홀더에 맨손으로 용접봉을 가리킨다. 자, 맨손으로 한다. 자, 이것이 당연히 틀리겠죠? 용접기 내부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네, 맞죠? 전련이 좋은 장갑을 쓴다. 이것도 맞습니다. 37번을 보겠습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요, 수평 필렛 용접의 경우 수평 필렛인데요. 아크 전압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되겠죠? 아닌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외부 측에 언더컷이 나오고 싶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전압이 높으니까 이제 언더컷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비드가 평평하고 양호하다. 전압이 높으면은 이제 평평하겠죠. 양호합니다. 스펙터가 부착되기 쉽다. 예, 전압이 높을 때 이런 스펙터가 또 많이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볼록 비드가 된다. 자, 볼록이 아니고 여기처럼 평평해져요. 납작하다 아니면 평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드가 볼록하다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8번에 보겠습니다. 두께가 다른 판을 맞대기 용접한 그림 중 응접 집중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정답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이 했는 요 부위가 보시면 여기는 두 군데가 됐고요. 여기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한 군데죠. 요 용접 부위가 두 군데가 될수록 일단 응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홈을 파서 했죠. 이렇게 홈을 V자, 요 X형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홈을 파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필렛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홈이 파는 것이 훨씬 더 응력이 이제 적어요. 그래서 이제 가번이 된다. 지금 이 책 정답에서는 나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9번입니다. 필렛 용접에서는 용접선의 방향과 응력 방향이 서로 이루는 각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림과 같은 것은 했는데요. 이 용접선하고 직각으로 작업된게다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면 필렛 용접이라 했죠. 전면 필렛. 요게 가번에 측면 필렛은 이 용접선하고요. 용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당기면은 측면이 되어 있고요. 경사는 이 용접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을 때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경사 필렛이랍니다. T형 필렛은 말 그대로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T형 필렛이라 이렇게 하겠죠. 40번을 보겠습니다.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가스는 이렇게 했는데요. 일렉트로 가스는 CO2 가스를 씁니다. CO2 가스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점용접 조건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은 외울 때 전류, 시간, 압력 이렇게 외우시라 했어요. 그래서 전류, 시간, 압력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전류, 그 다음에 시간, 압력.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라번의 고유 저항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 시 안전사항으로 적당하지가 않는 거, 이렇게 됐어요. 적당하지 않는 거. 가번은 용접 호수 접속부는 호수 밴드로 조이고 비눗물 등으로 누설 검사를 한다. 자, 이 맞죠? 나번은 호수는 길지 않게 하며 용접이 끝났을 때는 용기 밸브를 잠근다. 맞습니다. 작업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차광 유리를 사용한다. 자, 뭐 보통 차광 안경이라 하는데 이렇게 안경을 쓰면 더 좋습니다. 압축 산소병은 6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태양이 비치는 곳에 한다. 자, 여기 이제 60도가 아니고 40도라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없는 곳이죠. 비치지 않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43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부호 검사법 중에 기계적 시험이 아닌 거 나왔죠. 자, 기계적 시험은 우리가 파괴 시험에서 재료를 파손하는 것을 기계적이라 했어요. 인장 시험은 파손을 하죠. 그 다음에 굽힘 시험도 파손을 합니다. 자, 피로도 해요. 자, 이 부식 시험은 이것은 기계적이 아니고 화학적 시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요. B급 하재는 어느 경우의 하재인가? 우리가 A, B, C, D, E 이렇게 5가지 하재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A는 일반 하재를 해요. B는 기름 하재를 합니다. C는 금속 하재를 하고요. D가 전기 하재가 C고 금속 하재가 D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스 하재라고 있어요. 가스 하재는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급은 바로 유류 하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후 인장 또는 굴곡 시험으로 파단시켰을 때 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은점을 없애는 것은 이 은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수소가스에 의해서 보통 이제 은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수소가스가 좀 적어야지
좀 적어야지 언점이 적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라 했죠. 가번에 수소 함유량이 많은 용접봉. 자, 많은 걸 쓰면 더 많이 발생해요. 적은 걸 써야 되겠죠. 용접부 실온으로 수개월간 이제 방치한다. 자,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고요. 네. 용접부를 염산으로 세척한다. 뭐 이것도 관계없어요. 용접부를 망치로 두드린다. 자, 요것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수소가스를 이렇게 빼내는 뭐 이런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전류가 적정 전류보다 낮을 때죠. 낮을 때 발생하기 쉬운 용접 결함으로 된 거. 자, 전류가 낮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서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입불량이 되겠습니다. 용입불량하고 오버랩이 낮을 때고요. 반대로 전류가 높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언더컷이죠. 언더컷이 높을 때고 또 이런 피터 같은 경우도 높을 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피터나 언더컷이 보통은 높을 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을 보겠습니다. 납땜에 관한 설명에 맞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맞는 겁니다. 가번에 경납땜은 주로 납과 주소고 합금 용제를 많이 쓴다. 자, 요것은 이제 경납이 아니고요. 납과 주소는 연납땜이죠. 연납땜이니까 틀렸습니다. 연납은 450도 이상에 하는 거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죠. 이하. 이상은 경납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납땜은 금속사의 융점이 낮은 별개의 금속인 땜납을 용융 첨가하여 접합한다. 자, 요것이 맞는 말이죠. 땜납을 용융한다. 자, 이것이 맞습니다. 언납은 언납탄소. 요거는 이제 탄소는 안 들어가죠. 언은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라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을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상법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갑은요. 초음파의 투과 능력이 작아 얇은 판의 검사에 적합하다. 투과 능력이 작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두께까지는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얇은 판보다는 차라리 약간 중간 이상의 판에 초음파 검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번이 여기에서는 틀린 것이 됩니다.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시험체의 한 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죠. 감도가 높으므로 미세한 결함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9번입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의 종류 중 용제가 들어있는 와이어 CO2법이 아닌 것 했는데요. 요걸 우리가 이제 플럭스 코드 와이라 하죠. 플럭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플럭스 코드 와이어의 종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뜻인데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NCG법이나 퓨저 아크, 아코스 아크 이런 것은 이 용접 방법이 맞아요. 그래서 풀법, 자, 이거는 풀법이라는 것은 뭐 이쪽은 아닌데요. 송급장치에 보면은 푸시법, 풀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모르더라도 이 풀법이 바로 송급장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또 답을 또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아크 용접 작업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 빛 등 용접체 요소가 되지않는다. 이 아크 빛에 의해서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어떤 눈에 문제가 생기죠. 해당된다 이래 되죠. 답은요. 교류 용접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피복 용접. 교류 용접기는 비피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류 용접기에는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리겠습니다. 답은에 가죽장갑은 감전의 위험이 크므로 면장갑 한다. 자, 이 반대로 해야 되죠. 가죽장갑이 더 감전 위험이 적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아크 발생 도중에는 용접 전류를 조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죠. 아크가 발생할 때 막 이 조정기를 돌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정지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전류를 조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판금 전개의 세 가지 종류가 아닌 것. 자, 판금 전개는요, 평행선법, 방사선법, 삼각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지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고요. 52번 배관도시기호 중 체크밸브는 이렇게 했는데 체크밸브는 N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고요. 요런 밸브는 우리가 앵글 밸브라 하고요. 요런 밸브는 안전 밸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나비형 이걸 슬로우스 밸브라 이렇게 합니다. 뭐 게이트 밸브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이 찍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히는 것을 글로우브 밸브라 이렇게 합니다. 뭐 옥형 밸브.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덤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에요.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는 파선, 파선을 찾으면 되죠. 굵은 파선이나 가는 파선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용적이 됩니다. 라번이 되겠죠. 54번 봅니다. 보기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했을 때에 이제 맞는 그림은 자, 이렇게 뒤쪽에서 지금 54번입니다. 보기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조상도를 했을 때요.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요. 지금 요 뒤쪽에서 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에 모양이 맞는 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의 상상을 하셔야 돼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 오른쪽 부위가 좀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부위가 튀어나오는 것이 요렇게 요 부위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네,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왼쪽 부위네요. 왼쪽 부위가 튀어나왔죠. 그러면 요거나 요거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점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점선을 잘 보게 되면은 요 부위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라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을 보겠습니다. 대칭형의 물체는 보기와 같이 조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단면도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전체의 요 부분만 지금 잘랐어요. 이 전체 부분의 4분의 1을 이제 잘라서 이제 단면도로 그렸습니다. 자, 요 4분의 1을 절단해서 그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쪽 단면도, 다른 말로 하면은 반단면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온단면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단면도라 해요. 전단면도. 이 전단면도는 이 반을 중 잘랐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절단을 했는 것은 전단면도. 이렇게 4분의 1을 한 것을 이제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 하고요. 부분 단면들은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절단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부분 단면도라 이렇게 합니다. 회전도시 단면도는 이제 절단을 해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회전도시 단면도로 합니다.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삼각법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자, 요것을 입체로 표시하면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하나의 어떤 조합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번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용접 기호의 용접부 표면의 현상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깃발은 현장이고 동그라미는 전체 둘레 용접 이렇게 되겠고요. 삼각형은 필렛이죠. 요 실선에 있으니까 화살표 쪽에 용접하는 것이고, 자, 삼각형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있죠. 요것이 바로 볼록하게 용접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필렛 용접에서요. 이렇게 필렛 용접에서 이렇게 볼록하게요. 이렇게 볼록하게 용접하라는 뜻이 바로 이 기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록형이 돼요.
평면 같으면은 요걸 말 그대로 이렇게 평면으로 하고요. 오목한 것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목이죠. 만약에 끝단을 매끄럽게 한다. 그러면은 뭐 요런 식이죠. 요런 식이 하면은 또 매끄럽게 한다. 이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58번요. 도면의 척도 중 축소하여 그리는 거. 축소 작게 그린다 이런 말이죠. 요것을 이제 우리가 축척이랍니다. 축척. 1대1은 이제 현척이죠. 현척이고 앞에 수치가 큰 것은 요것은 이제 배척이랍니다. 배척요. 요거도 이제 앞에 수치가 커요. 요거도 이제 배척입니다. 자, 뒤에 수치가 커야 이제 축척이 되겠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에 보십시오. KS 재료 기호 중에 S, M, 10C죠. 여기서 10C는 뭐냐 했는데 10C란 것은 바로 C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60번을 보겠습니다. 도면 보기에 대해서 올바른 것 했는데 가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요 부위의 기호를 이제 아는가 모르는가 요것이 가장 잘 나옵니다. 자, 앞에 10-8 드릴 했는데요. 요 10이 뭐냐면요. 요 지금 구멍을 이렇게 지금 뚫어요. 요것은 구멍의 숫자를 말합니다. 구멍 수를 10개를 뚫어요. 지름이 8mm 짜리로. 그리고 구멍과 구멍 사이는 45mm의 간격을 띄우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답을 찾으실 때는 구멍 숫자 10개를 뚫으라는 이 답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가번을 보시면은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구멍수가 10개 맞죠? 그 다음에 나번은 구멍이 9개, 다번은 구멍이 45개죠. 그 다음에 라번도 구멍이 45개죠. 자, 여기에서요 구멍수가 10개는 요거밖에 없어요. 가번밖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에서는 이제 키포인트가 이 10-8 드릴에 구멍수가 몇 개냐 요거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구멍수가 10개짜리가 2개의 답이 없어요. 항상 1개 정도 답만 구멍 숫자가 1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